애남 친구들 안녕.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1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3강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 나 두 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가 지문의 주제는 위에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놨죠. 자유로운 발상을 통한 새로운 주장 출현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가 작품의 가지문의 주제를 보시면 나중에 문제 2번을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문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수학자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학의 본질 자유라는 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여기에서 자유란 하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한다라고 해서요. 자유라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상식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학은 공리 내지 공중과 같은 몇 가지 명제나 규칙에 입각해서 다른 명제를 끌어내거나 반박하며 필요한 논증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공리와 공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공리라는 것은 수학, 논리학에서 증명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증명할 필요가 없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이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공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준이라는 것은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공리 가운데,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자명한 진리 가운데 기하학적인 내용을 갖는 공리를 공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논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무려 2000여 년 동안 수학의 세계를 지배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하학 내용의 대부분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23개의 정의, 5가지 공리, 그리고 5가지 공준을 정해두고 이것을 이용해서 645개의 명제를 만들고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공준을 살펴보면 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기하학의 조건들 중에 5가지 공준이 나오는 것이죠. 첫째,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에 띄워놓은 사진을 조금 크게 한번 확대를 하고 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첫째는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1번 명제 위에 보시죠. 한 점에서 다른 점, A점에서 B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명제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분을 연장하여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A, B라는 직선이 있죠. 자, 이 직선을 연장하면 수없이 계속 종이만 주어진다면 끝없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점 C로, D로, E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셋째 보겠습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중심을 잡고요. A라는 점을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고 선분의 길이 R이라는 요 선분의 길이 R이 되는 점에 이 점의 집합을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리던지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라는 것. 이게 네 번째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공준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준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다섯째,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위로 그림으로 올라가 보시면요. 어떤 직선과 직선의 위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점 A가 주어져 있죠. 여기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단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행인 직선이 단 한 개이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L이라는 직선과 이것과 A를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의 직선은 한 개다. M은 한 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과 또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죠.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5번째 공주는 수학자들에게 골칫덩어리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5번째 공주니 골칫덩어리였다. 이유 보겠습니다. 다른 공주과는 달리 5번째 공주는 정리로 보였지만 밑에 정리 풀이 되어 있죠. 이미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한 점과 그 점 밖에 있는 한 선분과 그 선분 밖에 있는 점, 그리고 그 점을 지나는 선분 중에 이 직선과 평행의 직선은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 5번째 공준이 정리로 보였지만 수학자들은 나머지 4공준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죠. 이것을 가지고 5번째 공준을 증명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대요. 여기서 그들의 선택은 증명할 수 없더라도 5번째 공준은 자명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증명에는 실패했지만 그냥 자명하다라고 받아들인 것뿐이었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계속 그런데 이 5번째 공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는데 이 새로운 주장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했다는 거죠. 계속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5번째 공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봤나?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뀌었대요. 자, 이 이유는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겨왔던 사고방식의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왔고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자유를 부여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우리가 묶여 있었다면 생각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하면서 자유를 부여받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공준이 어떻게 인정받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해 줄 수 있었을까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인정받은 이유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간을 생각함으로써, 다른 공간 체크해 주세요. 생각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즉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구면과 같이, 예시죠. 구면과 같이 휘어진 면을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구슬에 비친 사물을 보면 가장자리 쪽에서는 넓적하게 벌어져 보이는 사물이 구슬 중앙 쪽으로 갈수록 그 형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휘어져 보인다. 이것은 구슬 공간 밖에 있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우리는 구슬의 모양과 흡사한 지구는 구슬과 같이 동그라니까요. 위를 걸으면서 우리는 다 평지를 걷는다고 느낀대요. 반대로 우리가 구슬면에 대해 평행선을 긋는다 해도 구슬 공간 안에, 즉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처럼 구슬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평행선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는 없다. 우리는 평면을 가지고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생각을 했다면 그 평면 상황에서 나온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는 없다는 거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과 이런 발상을 고려해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읽었던 것을 다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에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온 구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 안장 곡면처럼 쏙 들어간 곡선이 있습니다. 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평면으로 봤을 때는 사진이 자꾸 겹치죠. 자, 평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었을 때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수학적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삼각형을 구 표면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구슬의 표면에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렸을 때는 삼각형이 이렇게 널찍해지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 안장의 곡면이다라는 것처럼 겉으로 나와 있는 구가 아니라 쏙 들어간 곡면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을 때는 그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주장인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뜻일까? 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방금 봤던 세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죠. 세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보는 거죠. 만약에 구슬 같은 볼록 튀어나온 표면일 때는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고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 안장인 곡면처럼 쏙 들어간 곳에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릴 때는 평행이 무수히 많다, 즉 이렇게 중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결국 끝에서 만나는 곡선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유클리드 비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가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나 지문은요, 상황에 따른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목에 있듯이 택시 기하학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지문보다는 쉬우니까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나 지문입니다. 19세기 독일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택시 기하학이 고안되었다라고 해서 택시 기하학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XY 평면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거리가 적용되면 유클리드 평면, 그리고 택시 거리가 적용되면 택시 평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XY 평면에 택시 거리를 적용한 기하학을 택시 기하학이다 라고 부르겠어요. 여기에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두 점 A 보이시나요, 여러분? 점 A, A, B라고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A와 점 B, C, D라고 좌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점 A와 점 B의 최단 거리인 점선의 길이는 여기 보이시죠?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가로를 A, 세로를 B, 직선을 C라고 두면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아진다라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의죠. 자,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최단 거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 보겠습니다. 도시는 격자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봤을 때 도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필연적으로 그림 1의 실선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택시 기하학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가로와 세로의 실선 길이의 합을 더한 값, 즉 C 빼기 A. 그래서 C 빼기 A니까 요 길이죠,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두겠습니다. C 빼기 A 플러스 D 마이너스 B, T 마이너스 B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가로 길이 플러스 세로 길이. 이것이 바로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며 이렇게 구한 거리를 택시 거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자, 요렇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거리로 구하는 것이 택시 기하학이라고 본다. 택시 거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택시 이용의 입장에서 보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택시 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택시 평면 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건물에서 A에 있는 건물에서 B에 있는 건물로 갈 때 택시를 탄다. 그럴 때는 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택시가 이렇게 움직이지 여기 있는 건물을 다 뚫고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로 구하는 것이요. 자, 또 거리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서는 원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를 너무 안 하고 갔죠. 체크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거리 원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됐나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은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여러분. 한 정점으로부터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점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게 유클리드 기하학. 그것을 유클리드 평면에서 나타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둥근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의 개념을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된다.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여기 그림 2처럼 마름모 꼴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림 2에서처럼 격자 한 칸을 한 변을 1이라고 할 때, 자, 요거 한 칸을 1이라고 보는 거죠. 택시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중심이 0.0 여기 보이시죠? 0.0,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택시 평면 위에 나타내보자. 그림 2와 같이 정수격자 좌표에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2인 점들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0과 2.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연점에서부터 거리가 1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0에서 1,1까지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택시 기하학이니까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2, 하나, 둘, 2, 하나, 둘, 2. 하나, 둘, 2 이렇게 거리가 총 2인 점들은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격자의 크기를 계속 줄여서 그 크기가 0인 극한을 생각해보면 원의 모습은 이처럼 마름모 모양의 직사각형이 된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택시 평면 위에서 원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2를 만족시키는 점 x, y의 집합이 된다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선분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논리 구조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 됐나요, 여러분? 우리 나에서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1, 2, 3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윗글 한편 살펴볼게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보이시죠? 여기는 정삼각형이 없네요. 자, 그 다음 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이다. 이에 따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은 세 내각이 60도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두 내각이 각각 45도. 한 각이 90도니까 나머지는 45도죠. 하나의 내각은 90도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그 끼인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다시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 그 다음 합동인 두 삼각형은 서로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합동인 두 삼각형은 서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합동인 두 삼각형은 서로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한편 아래 그림은 택시 기하학의 택시 평면 위에 그린 두 삼각형 A와 B이다. 그림의 격자에서 가로 세로 한 칸의 길이는 각 1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번입니다. 택시 평면 위에 A는 세 변의 택시 거리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시 거리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A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길이 4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변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택시의 길이, 즉 택시의 거리 4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택시 거리는 다 4로 같기 때문에 택시 평면 위에 택시 기하학에서는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오 되겠습니다. 1번은요. 자, 2번 볼게요. 택시 평면 위에, 자, B도 2번도 택시 기하학, 택시 평면으로 봐주셔야 돼요. B는 두 변의 택시 길이가 같고 두 변의 택시 길이 1, 2, 3, 4 1, 2, 3, 4 똑같네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끼인 각의 각도가 90도이므로 맞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90도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 되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택시 평면 위에 삼각형 B를, 자, 삼각형 B, 이 삼각형 말이죠. 축소해서 닮은 삼각형을 만들 때 그 닮은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삼각형 A의 한 변의 길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주어졌던 정보 중에 삼각형 A의 한 변의 길이는 4였죠. 그러면 자, B를 축소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4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앞에서 봤을 때 자, 요것인데 요거 얼마로 봐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로 봐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8을 4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가 되려면 이렇게 삼각형은 이렇게 축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삼각형 A와 삼각형 B는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줄인 B라는 이렇게 축소된 B를 봤을 때 이 길이가 4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나머지 선분은 두 변의 길이는 어떨까요? 1, 2, 1, 2, 2가 되겠네요. 2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삼각형 A는 어땠어요, 여러분? 세 변의 길이가 전부 4가 됐죠. 그렇다면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으니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지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5X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2번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잇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기존 이론은 보완되지 않고 폐기되는군이라고 했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을 폐기한 것은 아니죠.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이에요. 어떤 이론이 인정받으려면 일상생활의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봤듯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이 다르게 적용되죠. 그래서 하나의 이론은 특정 상황에 대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이죠. 한 이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발상의 전환, 새로운 발상을 말하는 것이죠. 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그 부분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차이를 설명하면서 가지문을 읽었었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이론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론이 더 정확한 것이겠군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읽었던 지문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5번 순수 수학 이론은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과 필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군이라고 했는데 이런 순수 수학 이론도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교과서 개념학습 1-3각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연한 친구들 안녕.